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3과목 소방 관련 법령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64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바로 소방시설법이라고 그랬죠. 자, 소방용품의 품질 관리 등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 찾아내라는 거죠. 자, 연구 개발 목적으로 제조나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의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답이에요. 연구나 개발 목적으로 이 수입이나 제조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의 형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옳지 않은 답이 되는 거죠. 자, 형식 승인 받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나 진열이 할 수가 없고 소방공사에도 당연히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에 대한 그 성능 인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소방청장은 품질 관리를 위해서 수집해서 검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 등을 보면은 연구개발 목적일 경우에는 요 소방용품의 그 형식 승인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이죠. 다음 65번 가죠. 자, 65번 소방시설법에 관한 문제죠. 자,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거를 찾아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특급은요, 이것도 2차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2차 실기시험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50층하고 그 다음에 요 30층 그 다음에 20만 제곱미터 요 개념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요 50층 이상 요건 반드시 지하층을 제외하죠. 아파트인 경우에요. 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이니까 우리가 한 층당 요 층고는 몇 미터로 잡아요? 4미터로 잡죠. 그러니까 50층이니까 높이로는 200m 이상이죠. 지상으로부터. 그래서 그다음 30층은 아파트는 지하층을 제외하는데 일반 건물은 지하층을 포함을 해요.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 요 아파트는 제외죠. 아파트는 제외. 그다음에 높이는 4를 곱하면 120m 이상인 경우고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도 여기도 당연히 아파트는 제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50층 이상 지하층 제외,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 30층 이상, 요건 지하층을 갖다가 포함을 하는 거죠.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데 요 아파트는 제외.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제외죠. 그 다음에 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요거 30층 지하층 제외죠. 근데 높이는 120m 이상 아파트만 해당이 되죠. 그 다음 보시면 연면적이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데 아파트는 제외예요. 층수가 11층 이상이죠. 아파트 제외. 그 다음에 요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요게 바로 1급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4가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이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요. 여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물 분무 등 소화설비인데 요 호스릴 방식은 제외죠.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 글자 이용해서요. 옥스간물,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되는 대상물. 그 다음에 요 가스 제조 시설. 가연성 가스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지하구, 공동주택,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다 요거 2급 소방 대상물이고요. 특급이나 1급, 2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요 자탄 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는 대상이 있죠. 그게 바로 상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그 다음에 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반드시 둬야 하는 경우,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만 해당이 되는데 300세대를 초과할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그 다음에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건물은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15,0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명 이상 추가로 선임. 그 다음에 면적에 관계없이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단 숙박시설도 바닥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 관계인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제외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대상도 여러분이 같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거를 찾는 거예요.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이건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거죠. 지하구, 목조 건축물, 국보, 그 다음에 요 가스 제조 설비 갖춘 거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 66번 가죠. 자, 66번은 소방시설법 문제인데요. 제품 검사 전문기관의 요 지정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죠. 자, 소방청장은 제품검사 전문기관이 거짓으로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업무의 그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했는데, 요건 거짓으로 지정받았어요. 거짓이나 허위일 경우에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처벌이 없어요. 등록 취소.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틀린 거죠. 업무 정지가 아니고 등록 취소예요. 2번에 소방청장,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을 했을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가 있죠. 자,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정지 처분 내릴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돼요. 관리사의 자격 취소, 이것도 청문해야 되죠. 전문기관은 소방청장한테 제품검사 실시 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방시설법의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은 반드시 등록 취소,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아니면 취소도 할 수 있는 거죠. 검사인력, 검사설비 위반, 그 다음에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취소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다음 67번 가죠. 자, 67번 소방시설법이죠. 보시면 소방시설법이 가장 많이 나와요. 자, 자체점검 실시할 경우에 요 작동기능점검, 점검인력 1단위. 자, 작동기능하고 종합정밀점검이 있죠. 자, 이 종합정밀점검은 건축물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하는 거고, 작동기능점검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해요. 그래서 이 작동기능점검은 요 관리사 1명하고요, 보조인력 2명하고를 우리가 1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작동기능점검에서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면적, 요건 12,000제곱미터예요. 종합은 1단위, 관리사 1명하고 보조인력 2명,
이게 1단위인데 종합은 10,000제곱미터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조인력을 추가하면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보조인력을 추가하면은 작동은 3,500제곱미터를 더 할 수가 있고, 종합은 보조인력 1명을 추가하면은 3,000제곱미터를 추가로 더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보조인력도 무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건물이면 4명, 같은 건축물일 경우에는 4명까지 할 수가 있고요. 하루에 그 점검 대상을 2개 할 수도 있죠. 서로 다른 건물을 갖다가 점검할 경우에는 보조 인력을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 우리 그 관리사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우리 그 실무 그 점검 팀장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자체 점검 시 점검 인력 배치 기준을 보면은 관리사 1명하고 보조 인력 2명을 갖다가 1단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관리사가 점검에 참여를 안 하면 그건 점검으로 한 것을 점검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반드시 관리사 1명은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사 연봉이 좀 많은 편이죠. 자, 점검 인력 1단위에다가 2명까지 추가하는데, 같은 건축물일 경우에는 4명, 즉 한 건물을 연면적이 굉장히 클 경우에는 보조 인력을 4명까지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소규모 점검, 이 소규모 점검은 규모가 작은 거 있죠. 자탐 설비도 안 돼 있는 아주 작은 그런 소규모 점검은 기사가 가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조 인력 1명을 우리가 점검 인력 1단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점검 인력 1단위는 관리사 1명, 보조 인력 2명. 소규모 점검은 그냥 소방설비 기사도 되고요. 산업기사도 되고요. 인정 자격도 돼요. 그래서 추가 보조 인력, 다른 건물을 갖다가 점검할 경우에는 2명까지, 같은 건물을 점검할 경우에는 4명까지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점검 한도 면적,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면적, 종합은 10,000제곱, 작동은 12,000제곱미터, 소규모 점검은 35,000제곱. 자, 추가, 보조인력 1명을 추가할 때마다 종합은 3,000, 작동기능 점검은 3,500씩 한도 면적에 추가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종합정밀점검 1단위가 10,000제곱을 할 수 있죠? 그럼 보조인력 1명을 추가하면 13,000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작동은 기본이 12,000제곱이죠. 1명 추가하니까 35,000제곱을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여기 보면 작동 기능 점검이니까 점검 인력 1단위가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면적 12,000제곱이죠. 다음 68번 가죠. 자, 자체 소방대에 설치 의무가 있는 제4류 위험물. 자체 소방대는 지정 수량 3,000배 이상의 4류 위험물을 갖다가 취급하는 요 제조소 등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체 소방대 설치 제외 대상, 요거는 보일러나 버너, 소비하는 일반 취급소, 이동 저장 탱크,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용기에 위험물을 갖다가 옮겨 담는 일반 취급소, 유압장치, 윤활유 순환장치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광산보안법 적용받는 일반 취급소죠. 그래서 예외사항이 아닌 거 찾아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세정을 위해서 위험물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여기는 자체 소방대를 둬야 된다는 거죠. 다음 69번 가죠. 자, 69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이죠. 자,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해서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69번 같은 경우는 머리글자를 이용하면 돼요. 내외. 그 다음에 요거 간지압 내.
그래서 얘 외에는 5개 탱크 저장소인데 이건 30개 이하. 그 다음에 요 안반 탱크가 이게 10개 이하죠. 그 다음에 옥내 저장소 10개 이하, 5개 저장소 10개 이하죠. 그래서 내외, 간지암, 내외인데요. 요 내는 옥내 탱크 저장소예요. 그 다음에 5개 탱크 저장소는 30개 이하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간이 탱크 저장소, 지하 탱크 저장소, 안반 탱크 저장소는 10개 이하. 그 다음에 옥내 저장소, 5개 저장소인데 요거 다 10개 이하죠. 그래서 지금 30개 이하의 옥내 저장소 했는데 여기 옥내 저장소는 10개 이하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자, 30개 이하의 5개 탱크 저장소, 이거 탱크예요. 5개 탱크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 간이 탱크 저장소, 지하 탱크 저장소, 안반 탱크 저장소. 이건 그냥 옥내 저장소, 5개 저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외, 간지암 내외. 자, 10개. 5개 저장소 10개죠. 5개 저장소 10개. 그 다음에 안반 탱크 10개 이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건 암기를 꼭 해 놓으셔야 되는 내용이죠. 다음 70번 가죠. 자, 70번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이죠. 자, 한국소방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즉, 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여기는 주로 탱크 쪽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 안반 탱크의 안전 성능 검사. 요 시도지사가 여기에 다 위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안반 탱크의 변경에 따른 완공 검사. 그 다음에 안반 탱크 저장소에 설치에 관한 완공 검사도 위탁을 했죠. 자, 그러면 액체 오염물 저장하는 탱크 안전 성능 검사. 요거는 용량이 50만이 아니고 10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틀린 답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되지 굳이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런 거는 2차 실기시험에서는 나올 확률이 적죠. 그래서 이 탱크 안전성능 검사는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 안반 탱크는 무조건 해당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완공 검사를 보면은 3000배 이상 위험물 제조소 일반 취급소죠. 그 다음에 5개 탱크 저장소는 50만 리터 이상. 그 다음에 안반 탱크, 요건 무조건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 71번 가죠. 자, 71번은 주유 취급소의 피난 설비의 그 기준인데 가로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 자, 주유 취급소 중 건축물이 몇 층 이상? 2층 이상이죠.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나 아니면 휴게 음식점 또는 전시장을 용도로 사용하는 것하고 요 옥내 주유 취급소죠. 여기에는 피난 설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요것도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런 거는 위험물 기능장에서 이 가로넣기로 조금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나 휴게 음식점,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하고 요 옥내 주유 취급소에는 반드시 피난 설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다음 72번 가죠. 자, 72번은 다중이용업소법이죠. 그래서 다중법인데 화재 배상 책임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받을 경우에는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이 된 후에는 며칠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냐. 요거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 다음 73번 가죠. 자, 73번 다중이용업소법이에요. 자, 소방안전교육 강사의 자격 요건인데 옳은 것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소방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 자, 여기 보면은 안전교육 강사 자격 요건 석사 학위 이상 해당이 되는 거고, 전문대학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전임 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그다음 소방기술사는 무조건 돼요. 위험물 기능장도 되고, 소방시설 관리사도 무조건 되고, 그다음 소방안전교육사 무조건 이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소방설비 기사나 위험물 산업기사의 자격, 이거는 2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설비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이런 사람은 5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죠. 소방 산업기사 냈고, 그 다음에 대학이나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5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요거는 대학 졸업자들이죠. 소방공무원 중에는 소방의 이상의 소방공무원,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그 다음에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한 소방공무원이죠. 이 사람들은 응급처치 교육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강사 요건으로 맞는 걸 찾는 거예요. 자, 소방 관련 학과의 학사가 아니고 석사였죠. 그래서 1번은 바로 틀린 거고요.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하고 소방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아니고 이건 5년 이상의 경력이었죠. 그다음에 3번 소방설비 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장 이상 소방공무원, 이게 바로 맞는 답이 되죠. 별걸 다 그 문제를 내요. 이런 건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떨어뜨리려고 내는 문제예요. 자, 소방설비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자격 소지한 사람, 관련 기관에서 3년이 아니고 5년이었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3번이죠. 다음 74번 가죠. 자, 74번 다중이용업소법이에요. 화재위험 평가 대상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 소방청장한테 등록해야 하는 중요사항이 아닌 거. 자, 사무소의 소재지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에 그 소재지가 있냐. 등록번호 있는데 이건 등록번호는 소방서에서 지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상호, 명칭, 이건 중요한 거죠. 기술 인력, 보유 현황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등록상 변경 사항은 대표자 변경, 사무소 소재지 변경, 명칭이나 상호 변경, 기술 인력, 보유 현황 변경, 이거는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다음 75번 가죠. 자, 75번 다중이용업소법이죠. 자, 정기 점검, 즉 다중이용업소는 매 분기별로 한 번씩 정기 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인데 옳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서를 6개월이 아니고 1년간 보관해야 되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다중이용업주는 정기점검을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가 있어요. 관계인이 직접 해도 되지만 관리업자한테 위탁할 수가 있는 거죠.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매월 이상이 아니고 이건 분기별로 이래죠. 영업장의 그 다중이용업주는 정기점검을 직접 수행할 수 없다가 아니고 주인이 직접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번도 틀린 거고 해서 2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중이용업주의 그 안전시설 등의 정기점검은 서류는 1년간 보관을 해야 되고요. 소방시설 관리업자한테 위탁할 수가 있고 직접 그 업주가 점검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